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폭파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생각보다 별일 아니라는 듯 시작됩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더글러스 애덤스가 쓴 SF 소설이지만 실제로는 인간 존재 자체를 유쾌하게 조롱하는 철학적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영국인 아서덴트가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철거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됩니다. 지구는 은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철거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이 이미 우주 행정 문서에 공지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간만 몰랐을 뿐이죠. 우주는 친절하지도 악의적이지도 않다.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우주가 인간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점입니다. 외계인들은 인간을 미워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중요하지 않게 여길 뿐입니다. 이 설정은 우주적 공포가 아니라 우주적 냉소로 이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기술과 개념들 이야기에는 수많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모든 언어를 이해하게 해주는 바벨핏이 무엇이든 확률적으로 터무니없게 만드는 무한 확률 구동장치, 3. 우주, 그리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해답, 42. 이 모든 설정은 SF의 진지함을 패러디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찾던 의미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능한 권력과 관료주의의 풍자, 은하계의 권력자들은 어리석고 관료적이며 무책임합니다. 지구를 파괴한 것도 악당의 음모가 아니라 행정 절차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외계인이 아니라 생각 없이 굴러가는 시스템입니다. 불안한 인간, 태평한 우주 주인공 아서덴트는 끝까지 평범한 인간으로 남습니다. 그는 우주의 광기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차 한 잔과 집을 그리워합니다. 이 소설의 유머는 여기서 나옵니다. 우주가 아무리 거대해도 인간의 관심사는 여전히 사소합니다. 패닉에 빠지지 말 것. 이 책의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당황하지 말 것. 이는 생존 지침이자 인생 철학입니다. 모든 것이 말이 안 되고 의미 없어 보여도 너무 심각해지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말합니다. 우주는 부조리하고 인생은 설명되지 않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이제 이 유머 속에 숨겨진 실존주의와 현대 사회 풍자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수건, 혼란에 빠진 철학자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물고기들, 이 단어들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여러 세대에 걸쳐서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된 그 작품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혹시 3,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40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말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더글러스 애덤스의 기묘하고도 정말 멋진 우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죠. 당황하지 마시오. 이건 그냥 뭐랄까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안내서 표지에 아주 크고 친절하게 쓰여 있는데 이게 사실 예측 불가능한 우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주문 같은 거거든요. 전 세계 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법의 단어랄까요? 그리고 이건 또 어떻고요? 우리 지구에 대한 안내서의 첫 설명이 딱 이겁니다. 지구, 대체로 무해함. 정말 기가 막히죠? 이 한 문장에 바로 그 유명한 애덤스식 유머, 그 냉소적인 유머의 정수가 담겨 있는 거죠.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란 게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요. 안녕, 그리고 물고기는 고마웠어요. 이게 지구에서 두 번째로 지능이 높은 종족이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니 정말 수수께끼 같죠. 자, 그럼 대체 이 모든 기상천외하고 멋진 부조리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네, 바로 이 이야기의 뜻밖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하계 이야기가 사실 무슨 최첨단 우주선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정말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더글러스 애덤스라는 당시에는 그냥 고군분투하던 한 영국 작가가 술에 취해서 들판에 누워있을 때 바로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애덤스는 사실 무명 작가였어요. 생계를 위해서 경호원 같은 일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77년에 BBC에 코미디 SF 라디오쇼 아이디어를 던졌고 그게 78년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TV나 라디오 업계에 들어가려고 엄청 애를 쓰다가 드디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코미디랑 공상과학을 합친 아이디어로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이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웃기죠? 그냥 본인이 겪은 일이에요. 1971년에 오스트리아의 한 들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문득 야, 누군가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써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유럽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들고 여행 중이었거든요. 거기서 이 우주적인 영감이 딱 떠오른 거죠.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거든요. 1978년 라디오쇼는 정말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이야기 자체가 뭐랄까 살아있는 생물 같았다고 할까요? 창작자인 더글러스 애덤스가 워낙 완벽주의자로 유명해서 끊임없이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보세요. 진짜 하나의 매체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78년에 라디오쇼로 시작해서 이게 대박이 나니까 79년부터 소설로 나왔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6권짜리 3부작입니다. 그러다 81년에는 TV 시리즈로도 만들어졌고요. 심지어 84년에는 와 이건 정말 악명 높게 어려웠던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에는 할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죠. 정말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면서 계속 살아남은 이야기예요. 물론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원작 라디오쇼나 소설을 최고로 치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영상으로 만들어진 작품들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81년에 나온 TV 시리즈는 좀 어설픈 면이 있어도 팬들이 정말 아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2005년 영화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원작의 매력을 하나도 못 살렸다 하는 팬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정도면 엄청 재밌는데? 원작 팬들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마디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작품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죠. 물고기, 로봇, 그리고 철학. 이게 그냥 웃기기만 한 SF 코미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웃음 뒤에는 기술이나 아주 답답한 관료주의, 그리고 우리는 왜 사는가 같은 의미 찾기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풍자랑 생각지도 못했던 깊이 있는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어요. 자, 바벨 PC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작고 노란색의 거머리처럼 생긴 생물체인데 이걸 귀에 쏙 넣으면 우주의 어떤 언어든 실시간으로 통역이 됩니다. 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죠? 딱 보면 그냥 편리한 SF 도구 같잖아요. 그런데 애덤스는 이걸 통해서 훨씬 더 심오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인데 수십 년 전에 나온 이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 자동 번역 기술에 대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애덤스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런 자동 번역 기술이 정말 우리 세상을 넓혀주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더 좁은 틀에 우리를 가두는 건 아닐까? 하는 정말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이미 소설 속에서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럽니다. 이 작품은 그냥 웃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덤스는 이런 부조리한 설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했다. 근데 그 해결책이랍시고 내놓는 게 작고 푸른 종이 조각, 즉 돈의 움직임에 관한 거였다는 거. 이게 바로 돈이나 권력 같은 것에 집착하는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 아니겠어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한 답만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노력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일까요? 수십 년이 흐르고 라디오, 책, 영화 이렇게나 많은 형태로 변주되었는데도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안내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1400만 부 이상. 이게 더글러스 애덤스가 살아있을 때 팔린 책의 숫자만 이렇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부 마니아들만 좋아하는 컬트 작품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팔렸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건 아니죠. 이 작품의 진짜 힘은 그 독특함에 있습니다. 뭐랄까 아주 시니컬한 영국식 블랙 유머랑 굉장히 지적인 SF 아이디어가 정말 절묘하게 섞여 있고요. 또 관료주의나 기술, 철학 같은 무거운 주제를 정말 재치 있게 비판하잖아요. 아서덴트나 포드 프리펙트,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저 우울증 로봇 마빈까지. 캐릭터들도 정말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죠. 결국 이 작품이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주는 원래 혼란스럽고 말이 안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수건 한 장 잘 챙기고 너무 당황하지 않는 것뿐이다.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를 찾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 그 수많은 혼돈과 부조리를 겪고 나서 우리에게 남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실용적인 조언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당황하지 마시오. 자,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안내서만이 유일하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어쩌면 이 안내서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이유는 끝없이 복잡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이 우주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 인간의 그 막막한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포착해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